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경제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진 한 해였죠. 그 속에서 울산 상황은 좀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그리고 권은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시사진단에는 두 분이 또 처음 나오신 처음입니다.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 드릴 텐데 좋은 답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처음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5년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짧게 두 분의 정리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래 대표님 먼저 어땠습니까? 네, 울산은 이제 올해가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된 한 해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승세의 시작이었다. 네, 예. 이제 그동안 이제 남구라든지 중구가 계속 상승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동구라든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동안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 이제 4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동구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회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2025년 울산 부동산 시장은 선별적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회복이었다. 예, 예. 울산 전체 전반적인 반등이 아닌 지역별 상품별로 깔린 흐름이 뚜렷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묻지마 상승은 이제 끝이 나고 좀 가치 있는 곳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같은 울산 안에서도 그래서 어떤 편차가 네, 크다고. 존재했다. 자, 전국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2025년 우리 회장님 말씀이 울산 안에서도 편차가 있다 하셨지만 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편차가 좀 있어요. 전국 흐름 속에서 울산은 어떤 위치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울산은 이제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이제 가격 상승률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예. 전국에서 이제 서울이라든지 세종에 이어서 이제 울산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매매 가격 상승 평균이 0.87%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 변동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온기가 돌았던 지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시 회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제 수치는 플러스를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아파트별로는 여전히 이제 조금씩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좀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뭐 부산이라든지 경남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울산이 그래도 이제 2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 경남보다는 시장이 좀 더 좋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울산이 그나마 이제 좀 상승을 하는 지역에 이제 포함이 된 것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가격에 대한 거품이 이제 2022년, 2023년도에 떨어지면서 가격 거품이 많이 해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또 많았었던 이제 입주에 대한 부담도 2024년도부터 이제 덜어냈었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입주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이제 경기를 진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이제 한 4번 정도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시중에 늘어난 이제 유동 자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또 뭐 주식 시장에도 이제 많이 몰렸지만 예. 부동산 시장에도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울산에서 공인중개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가장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예를 들면 뭐 문의가 많아졌다라든지
실제 성사가 되는 어떤 비율이라든지 실제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네, 네, 유의미한 변화는 많죠.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계약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분명한 변화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량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전화 문의, 방문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의가 늘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될까요? 또 이 단지 더 내릴까요? 하는 관망형 질문에서 요즘은 실수요 문의로 문의 자체도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르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예. 자기와 맞는 곳을 고르는 시장이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성사율도요 선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매나 입지 좋은 곳은 빨리 거래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좀 더 더디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수 심리는 불안한 매수에서 요즘은 계산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를 것 같아서 산다. 아하.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지고 이 가격이면 거주해도 되겠다. 전세보다 매매가 더 낫겠다.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고 직주 근접인 곳은 빨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울산 부동산은 문의는 늘었고 계약은 까다로워졌고 매수는 똑똑해졌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의 어떤 이야기 생생하게 좀 전해주셨는데요. 아니 대표님 궁금한 게 아까 뭐 유동성 이야기도 하셨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뭐 팬데믹에 올랐던 가격 거품이 해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울산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건 서울, 세종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란 말이에요. 네. 울산이 특별히 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뭐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가격 동향을 분석을 해보면은 예. 지역 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뭐 지역 내에 이제 또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차지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시장을 비롯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시장에 이제 향방을 좌우하는 예. 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뭐 부산, 울산, 경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울산 지역이 2024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가장 빠르게 줄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경남보다는 더 빠른 상승세가 나타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도 더 높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까지 2024년도까지 해서 이제 적정 공급량보다 한 30%가 더 많은 이제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올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좀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까지도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제 연간 입주 물량을 이제 한 6,500여 세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700여 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중구의 번영로 센트리지가 이제 입주를 했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집값도 이제 마이너스였었고 전세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번영로 센트리지가 입주한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예. 그러한 추세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25년도부터는 전세를 찾는 수요들이 매매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입주 물량이 한 4,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한 4,500세대 정도에 그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울산의 적정 공급량과 비교하면은 이제 여전히 공급 부족이 예.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그 수준이 6,500세대라고 하셨는데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4,500이니까 도심의 공급이 부족하다. 네, 앞으로 네.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 네, 이유로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아까
이제 울산시장 보면 구군별로 뭐 지역별 편차도 있고 또 주택 유형별로도 이제 편차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네. 데이터로 좀 보죠. 어느 네. 곳이 좀 버티고 있고 네. 어디가 좀 어려운지 또 신축, 뭐 구축, 네네. 주택 유형별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예, 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온도차는 분명하고요. 2025년 울산 부동산 시장은 같은 울산이라도 지역별, 상품별로, 유형별로 흐름이 확실히 갈린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상도 그렇고 현장 체감 역시 명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강세가 눈에 띄는 곳은 남구와 북구여서요. 남구는 신정동, 옥동, 야음동 등 학군과 인프라가 좋은 곳은 거래량과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조금씩 상승을 하는 예. 추세고요. 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북구 역시 정주 요건이 갖추어진 대단지나 또 산업 근접성이 강한 지역 중심으로 회복세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다른 핵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는 덜하지만 그래도 번영로 센트리지가 버티고 있어서 대단지. 대단지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또 동구도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구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남구나 북구보다는 낮지만 예.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인구 유입도 많이 되는 도시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인구 유입이 많이 돼. 또 동구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어도 외국인들이 많이 되고 물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닌 우리 국내인들이 되면은 상승세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요. 외곽 지역과 수요가 약한 곳은 회복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납니다. 예. 울주군 일부 지역이나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문의는 있어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또 가격 조정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비해서 회전율이 낮고 온도차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또 생활 인프라가 약하고 산업 수요 영향이 적은 곳은 회복 속도도 느리고 전통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없는 곳은 더 체감 상승 온도가 더 낮습니다. 문의는 늘었지만 계약은 까다로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축과 구축에도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고요. 입지만 잘 갖춰지가 있으면 가격 방어력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단지이거나 또 최근에 준공된 신축들은 가격 회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급은 제한적이고 또 실수요 선호 거래는 꾸준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구축은 가격 조정형 거래 비중이 높아서 계약 성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은 입지나 단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장기간 매물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여전히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축은 금정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선호의 축이 뭐 대출 규제 같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세나 또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의 흐름은 좀 어땠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원래 울산의 전월세 시장 흐름도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울산 전세 시장은 지속적인 강세로 보이고요. 또 물건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때 100주 동안 상승했다는 그런 말도 맞아요. 있었듯이 전세 시장은 매물이 줄고 수요는 꾸준하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월세 시장은 전세와 함께 월세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월세는 전세 대비 공급의 유연성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금리와 전세 물건 감소 속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와 직주 근접 지역에서는 월세 분위기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눈에 월세로 많이 전환하는 것 중에 하나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하기 위해서 잔금이나 중도금 마련하기 위해서 목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월세로 전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 울산 부동산 시장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부동산 시장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펼쳤는데 그 내용 먼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이제 나온 대책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아무래도 정부의 대책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규제는 좀 덜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서울이 올해 이제 8%가 넘는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모든 규제는 이제 서울에 집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던 대책이 이제 627 이제 대책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서울 이제 모든 지역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대출을 이제 6억 원까지로 일괄적으로 모두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3.3제곱미터당 이제 뭐 한 6천만 원 넘어서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한 14억 원 정도가 이제 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6억 원까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한 것은 이제 서울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이제 대출 규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나왔던 대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게 11호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전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이제 12개 지역까지 모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이제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삼중 규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이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은 일괄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좀 규제 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선 효과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주변적으로 확산할 것까지 예상해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강력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잔금을 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갈 사람이 아니면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제 갭 투자가 상당히 차단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수요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강남 상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울산이라든지 또 이제 뭐 부산에서도 또 이제 자산가들이 강남에 이제 또 이제 내집마련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수요가 이제 좀 차단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강력한 사인이에요. 네, 보면 이제 엄청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특히 빚내서 뭐 집 사는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강력한 사인인데 이게 이제 울산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줬는지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집을 사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신호다라고 볼 수 있을 내가 것 살 집 같고요. 한 채만 갖고 있어라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방에 집을 사라라고 하는 신호와도 같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이제 정확하게 이 투자 수요들이 이제 지방에 막 이제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풍선 효과가 이제 지금 뭐 지방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이제 이야기는 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이 11호 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이제 울산도 11월 달이라든지 이제 최근 12월 달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에는 규제는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만큼의 바람이 빠졌는데 풍선 네. 효과 지방에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의 바람이 들어오긴 했다. 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회장님 보시기엔 좀 어떤지 궁금한데 울산에 있는 실수요자들 판단 어떤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까?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신축이나 입지 좋은 곳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많이 지금 현재 그거 실수요로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옛날처럼 뭐 연끌해서 집을 산다든지 예. 그런 거는 요즘은 조금은 지양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집 사는 건 아니다. 대출 받고 집 사는 것이 지방에서도 좀 많이 그런 그럼요. 분위기가 사그라들었다. 지금 또 대출 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영래 대표 그리고 권은숙 울산시 회장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흐를 것인가.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죠. 자, 대표님부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울산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4,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이제 내년에도 전세난이 이제 더 심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울산 같은 지역 시장에서는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격 상승세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회장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26년 울산 부동산 시장 전망은 전체적인 급등은 어렵지만 입지가 좋고 신축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세금 부담과 또 낮은 공급이 매매 심리를 바치고 있고 입지가 좋은 핵심 지역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 같은 것들 네.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네, 있을까요? 지금 가격 흐름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하게 이제 집중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로 이제 좀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이 더 강력해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현재 시장 상황의 특성상 봤었을 때 부동산에 관한 공약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현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세금을 이제 좀 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금 부담이 사실 이 똘똘한 한 채 더 이제 쏠림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가격 상승세를 조금 더 이제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내년에 이제 또 울산에서 이제 또 트램이 뭐 착공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울산의 가격 상승폭이 이러한 변수들을 감안하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는 이제 실소유자라면 내가 사야 할 집을 지금 사야 한다면 뭐 괜찮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더라도 네. 뭐 어떻게 좀 뭘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가격보다는 생활권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실제 내가 살 집, 내가 생활할 곳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대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조건이 맞는
내하고 맞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상한 부담까지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지가 좋은 곳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신축이고 내가 선호하는 곳이라면 먼저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울산은 지금이 선별의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와 또 신축을 노린다면 지금 움직여도 괜찮겠고 또 그렇지 않는 곳이라면 조금 더 관망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진단 이영래 부동산 서베이 대표 그리고 권운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를 재는 것보단 너무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보단 방향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막연한 불안이나 또 섣부른 기대 대신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돕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 자꾸 화장품을 고민해? 피부가 좋으려면 피부가 좋아야지. 피부가 건강해야 뭐든 맞거든. 화장품보다 먼저 세포랩. 몰랐던 당신의 피부 능력. 세포랩 바이오제닉. Such a great thing for the breakfast. Oh, have you tried this? It's not buy one. You don't want to save? Hey, you understand? 사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아니 그거 원 플러스 원 아니 이벤트 기간이 끝났으면 나는 그거를 두 개나 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내가 배운 영어는 오케이, no problem. Thank you. 배운 대로만 말하는 건 여기까지. 이제 스픽이 당신에게 맞출게요. Oh, is the buy one 당신이 get- 하고 싶은 I 말 didn't realize the promotion also.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새는 틀 것이다. 스픽. 내 집, 내 아이. 새로운 클래스가 필요해. 지금보다 더 특별한 클래스로. 교육 환경은 더 세심하게. 공간 구조는 더 똑똑하게. 프리미엄은 더 완벽하게. 코아루에서 더 차이나는 클래스로. 문수로 코아루 에듀스카이.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 감히 라면 주제에? 관리하느라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얘는 먹어요. 굳이 라면 하나 때문에 20시간 구워낸 재료 그 자체의 감칠맛. 범이식 장인라면. 코인 모기, let's get it. 주제가 어렵다면 코인 모기. Keep going and coin. 코인 모기. 누워서 떡 먹기. Let's go. 코인 모기. 원하는 일정 금액만큼 자동으로 코인을 모아주는 업비트 코인 모으기. 업비트.